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삼구 박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D&D 식사를 통해서 당뇨를 탈출해 나가는 이야기,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저에게 보내주시는 그 혈당 리포팅을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당뇨 탈출 이야기, 오늘은 75번째가 됩니다. 제가 지금 지난 편에는 인슐린 주사를 그러면 어떻게 40, 50단위, 60, 70, 80단위가 되는 사람들이 주사를 다 떼고 혈당이 되어 가느냐에 관련된 D&D 식사와 관련된 방법. 그러면 인슐린 주사도 떼는지인데 당뇨약은 어떻느냐? 당뇨약도 마찬가지로 D&D 식사를 하시면서 첫날부터 떼어가는 그 과정에 그리고 방법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주사를 떼고 당뇨약을 떼고, 가장 중요한 것이 팩터가 뭐겠어요? 바로 당뇨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당화혈색소죠. 자, 이 당화혈색소는 정의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당뇨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항상 진료를 받고 진단해서 그 검색 또는 진단란에 필수 항목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는 그냥 그대로 당화혈색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디는 HbA1c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병원은 그냥 A1C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는 헤모글로빈 A1C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병원에서는 글리케이티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병원에서는 글리코 헤모글로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 6, 7가지 정도의 표현하는 부분이 그 병원에서 의뢰를 할 때 랩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이제 아셔야 될 거예요. 당화혈색소라는 거. 그런데 이 당화혈색소는 뭡니까? 과거에 2, 3개월, 거의 3개월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두 당뇨인이라면 아시죠? 당화혈색소의 정상 수치 얼마죠? 바로 5.6 이하가 돼야 되죠. 5.4, 5.5, 5.6.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목표치를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 D&D 식사를 오실 때 전 단계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6에서 6.5 정도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미 6.5를 넘어가고 7, 8, 9, 10 넘어가고 11, 12, 13 넘어가고 14, 15, 16, 17, 18까지 이르는 당화혈색소를 갖는 분들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화혈색소에 또 다른 함정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냐? 당화혈색소가 나는 6밖에 안 된다, 나는 6.5밖에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히 일형 당뇨이신 분들이 그래요. 그 함정이 뭐냐? 일형 당뇨이신 분들은 주사량이 너무 과해서 한 달에 서너 차례 이상 저혈당이 많이 빠집니다. 저혈당이라 하면 아침에 공복에 3, 40 또는 5, 60 이렇게 되는 날이 적어도 한 달에 서너 차례 이상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 스파이크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폭이 굉장히 막 300, 400이 되었다가 느닷없이 4, 50으로 떨어지게 되면 당화혈색소는 매우 낮은 6.5나 7 미만이 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화혈색소가 매우 낮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 오해이십니다. 그래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D&D를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 고혈당에서 저혈당으로, 또 저혈당으로 갔을 때 위험하다 느끼니까 주스나 이런 것들을 원컵을 딱 마셔버리고 반컵을 마셔버리고 과일을 먹어버리고 하면 또 바로 300, 400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혈당에서 고혈당으로 올라가는 이런 진폭이 큰 하루하루가 많아지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은 1형 당뇨인과 2형 당뇨인 모두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요. 자, 사실 이
당화혈색소가 만약에 9 이상, 9, 10 이렇게 되면은요, 실은 합병증이 언제 어느 순간에 찾아올 줄 모르잖아요. 그러한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7일 때부터 긴장을 하시고 5.6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운동도 하시고 식이 조절도 하시고, 물론 저야 당연히 지금 D&D를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D&D 없이서는 당화혈색소 15, 18, 17 되는 사람들이 7 이하, 6 이하로 되는 경우는 그야말로 많이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D&D를 드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 유튜브를 보시고 그냥 내가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일에 있어서 방법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당연히 저는 여기에 지금 연구를 D&D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연구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D&D와 D&D-R로 했고, 그리고 국제 SCI 논문에도 D&D로 전부 다 논문에 게재가 되어 있고, 국제 당뇨학회 나가서도 전부 다 D&D로 연관성을 가진 1형 당뇨 환자와 2형 당뇨 환자들의 당화혈색소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D&D 식사를 하는 분에 한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D&D를 드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화혈색소는 구간이 이제 5.6 이하가 정상인데, 자, 6에서 한 8까지 정도의 범위 내에 오시는 분들, 9에서 한 11 정도 되시는 분들, 11에서 한 13 정도 되시는 분들, 이제 그야말로 완전 하이를 찍어버리는 13에서 17 이상까지 되시는 분들의 경우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D&D를 드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의학적인 이 데이터 현상은 어떻게 되느냐? 당화혈색소, 즉 HbA1c가 높을수록 D&D를 드시면서 2, 3개월 안에 떨어지는 하락폭이 그야말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수직으로. 거의 이것은 대부분의 1형 당뇨이건 2형 당뇨이건 모든 분들에게 해당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15, 17이었다, 13이었다는 분들이 3개월도 안 돼서 7 이하로 떨어진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또 반대로 그러면 당화혈색소가 낮은 사람들, 이제 6.5 정도 되거나 7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락폭의 기울기가 매우 완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화혈색소가 매우 높다는 것은 하루의 평균 혈당과 공복 혈당이 매우 높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3, 400 또는 4, 500 되었던 식후혈당과 공복 혈당이 이제 D&D를 드시게 되면 하루 다르게 매우 현저한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모든 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는 운동을 병행하실 수 있는 분에서 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대개가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하락폭이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급격하게 하락하고, 낮으면 낮을수록 완만하게 떨어져서 이제 한 6.5 이하가 되면 그 하락의 기울기가 매우 둔화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조바심을 내요. 아니 2, 3개월 전에는 D&D가 효력이 좋더니 지금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이제 당화혈색소가 6이나 6.5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루에 공복혈당이나 식후혈당이 매우 안정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150에서 170 가는 식후혈당이 120 아래로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다음 편에 제가 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C펩타이드의
수치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와 당뇨약을 떼는 이야기를 지난 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모두 그러면 무조건 D&D를 하자마자 주사를 떼고 당뇨약을 떼느냐? 그건 아니지요. 당연히 혈당 수치가 안정화되어지고 정상화되어감에 따라서 주사를 점점점 줄여나갔고 당뇨약을 떼게 되었고 고혈압약을 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혈압약 편도 따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D&D를 드시면은 1개월도 안 되어서 그냥 바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십니다. 참 우리나라에 좋은 빨리빨리 정신이 있어서 좋은데 이 내 몸의 건강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분들이 단숨에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마다는 가지 마시고 한 D&D를 드시면 한 3개월 정도 그 텀으로 병원에 다니시는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매달 다니시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한 3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가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뇨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3개월 이상 드시면서 내가 D&D 먹고 주사 떼고 당뇨약을 떼고도 혈당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왜 떳떳하게 다니시는 병원에 가서 말씀을 못 드리십니까? 떳떳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물론 당뇨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D&D만큼 완벽하게 췌장의 베타세포를 재생을 시켜서 국제학회 논문에 발표도 하고 SCI 국제 논문에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임상에 이미 500여 케이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D&D를 먹고 당뇨약을 다 떼게 되었다. 첫날부터 당뇨약을 다 뗐다. 내가 인슐린 주사 60단위, 80단위, 100단위를 내가 3개월 만에 다 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가 먹어서 생긴 이 당뇨병을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약이 아닌 식사를 통해서 당뇨가 나왔다는 것을 왜 자신있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D&D, 식사, 식품, 먹는 거, 약이 아닌 것으로 내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몸의 당뇨 병의 가장 손쉬운 지표인 당화혈색소, 바로 이것이 5.6이 될 때까지는 긴장을 푸지 마시고 꼭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5.6이 될 때까지는 꼭 저와 함께 한번 복창하십시오. 당화혈색소는 얼마라고요? 5.6! 앞으로 9호! 저한테 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 이후에는 9호가 또 하나 생겼어요. 이제 여름이 다 갔으니까 여름에는 제가 오이냉국 했는데 이제는 5.6! 저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2, 3, 9 숫자잖아요.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시면 5.6 하세요. 아셨죠? 왜 5.6이죠? 바로 당화혈색소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 그 수치는 5.6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화하셔서 95 암호 5.6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5.6 바이바이 감사합니다.